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에는 뉴욕에서 잭슨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훈풍으로 감돌아줬습니다. 테이퍼링이 연내에 시작이 되겠지만 금리 인상은 아직 이르다는 발언을 해줬는데요. 그러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상승하고 있는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는 0.69%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35,455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를 이어서 살펴보시면 0.88%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4,509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강하게 움직여줬는데요. 1.23%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15,129선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지수도 이 영향을 받고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가 되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휴일 영향을 받았지만 1,500명에 육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1,4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수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의 양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는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개장을 했을 때 우리 코스피 시장은 1%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강보합권 정도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2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142선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0.5%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28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이어서 살펴보시면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1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540 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299 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783 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요. 반면에 539 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188억 원을 크게 좀 덜어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4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는데요. 1,078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1,095억 원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76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1,054억 원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파란불이 조금씩 더 켜지고 있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두 종목은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덕분에 양대 두 종목이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27%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고 SK하이닉스는 0.48%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74,500원을 또 SK하이닉스는 104,000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LG화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64%의 하락세가 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대규모 리콜 비용을 충당하면서 이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인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가도 77만 8천 원 정도를 가리키고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건설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공택지 사전 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차기 대권 주자들도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주 그리고 특히 건설 관련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건설의 주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6%의 강세 4%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4,000원 정도 내외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대우건설도 좀 보겠습니다. 3%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양봉을 띄우고 있습니다. 주가는 7,26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DLNC까지 보겠습니다. 5%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4.89%, 5.26%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14만 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풍제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지금 개발 중인데요.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장 초반에 굉장히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9%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음봉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72,8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소재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된 알루미늄 박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의 주가를 좀 볼 텐데요. 하지만 지금 장 초반에 고가보다 많이 빠지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하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추이는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조금 상승세가 우세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1.92%, 2%까지 빠지고 있고요. 사마 알루미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음봉을 띄우고 있지만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4,600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작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 실망감이 계속 감돌고 있으면서 하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인데요. 오늘 주가는 3%가 넘게 빠지면서 63만 9천 원 정도, 8천 원 정도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엇갈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펄어비스에서는 8%대 강세가 관찰이 됩니다. 또 HLB에서도 7%가 넘는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다물 멀티미디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도 굉장한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상한가까지 거의 치솟았다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은 8%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음봉을 띄워주고 있는데요. 5,050원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리아센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3.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990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를 한번 좀 짚어보시면요. 카카오가 이커머스 물류 사업 진출을 위해서 전문 인력들을 또 영입을 하고 첨단 물류 플랫폼을 갖추는 등 관련 기업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코리아센터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비나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수소 로드맵 수혜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다시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승률은 기록 중인데요. 0.9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54,8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업종이 가장 잘 가지고 있습니다. 4.58%의 강세를 기록 중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잘 가고 있는 업종들은 중소형 업종인 종목인 지금 범양건영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18%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동부건설 우선주와 삼부토건도 잘 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과 음식료업, 운수장비, 기계 업종에서도 상승률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좀 짚어보시면요. 섬유의복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섬유의복 업종보다 은행 업종에서 더 큰 하락률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은행 업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 중인 종목은 제주은행인데요. 3%대 하락률이 관찰이 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카카오뱅크에서도 2%대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유의복 업종과 의료정밀, 보험, 금융업에서도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가장 좋은 모습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시면 HLB인데요. 7.6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디지털 콘텐츠와 건설, 통신 장비, IT 소프트웨어와 SBC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카페24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6%의 하락세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류와 오락문화, 의료정밀기기, 출판, 매체복제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와 KH바텍, 네이버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반면에 삼성전자와 NC소프트, 셀트리온은 장바구니에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문가님 오늘 날씨 보셨어요? 오늘은 뭐 그냥 그런데 네. 굉장히 또 요즘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내일부터 시원해서. 약간 비 소식이 좀 들어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예. 비가 요즘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네. 비에 좀 민감하거든요. 왜요? 왠 줄 아세요? 왜요? 제가 요즘에 약간 자전거 타는데 좀 취미가 아. 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비를 맞으면서 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좀 빨리 나가서 계속 타게 되더라고요. 우비를 입고 타면 되겠네요. 우비를 입고 근데 폭우가 오면은 좀 타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님 자전거 네. 좋아하세요? 예전에 많이 탔죠. 많이 예전에 타셨어요? 많이 탔고 예. 뭐 도시에서 도시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네. 다른 도시까지도 그런 적도 있었는데 네. 요즘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이렇게 네. 시원한 바람을 또 맞으면서 타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한강 보면서 많이 타게 되는 것 같아요. 따릉이를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편인데 네. 예. 그래서 언젠가 네. 시간이 되면 같이 타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아니 뭐 괜찮겠네요. 괜찮겠죠? 네. 네. 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저희가 셀트리온을 좀 한번 오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또 방송에서도 셀트리온을 많이 다뤄봤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셀트리온이 4개월 만에 최고가입니다. 신고가. 4개월 신고가입니다. 4개월 신고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52주 신고가, 뭐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막 이런 그렇죠. 말인데 52주 신고가는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신고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1년 동안 기간을 바탕으로 해서 신고가를 많이 매겨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면은 그 주식이 상장된 이후로 뭐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간에 가장 높은 가격. 근데 요거는 이제 4개월 동안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기가 이제 12월 7일 작년 12월 7일이 가장 높았죠. 근데 이제 그 뒤로 계속 하향세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상승 추세를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상당히 좀 좋습니다. 좋아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3월 해서 4월부터 좀 떨어졌죠. 4월 해서 5월 4일 날 가장 저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공매도 다시 재개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5월 초에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런 이후로 공매도 재개가 된 이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에 대한 무서운 공포들이 선반영됐다라는 점이 됐고 또 막상 공매도 재개 터지니까 뭐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매도 터져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수급적으로 눌리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셀트리온의 그 내재 가치가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수급은 안 좋아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셀트리온 그러면요, 뭐 또 미국이 굉장히 또 시장 공략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그 HLB도 오늘 막 9%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바이오주들 그동안 한 몇 달 동안 눌렸던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살아나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바이오주들로 힘들으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또 기지개를 펴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셀트리온 그간에 보면 호재가 좀 잘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라고 싶었는데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들어와 있는지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인플렉트라가 시장 점유율 20%를 돌파했다라는 호재가 또 들어와 있었죠. 네, 그렇죠. 인플렉트라가 시장 점유율 20%를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체가 100이잖아요. 전체 네. 5분의 1을 차지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시장 점유율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렉트라 공급이 상반기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하반기 때는.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도 잘 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또 생산이 공급이 많이 되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급량이 이 정도였는데 20%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량이 더 2배 이상 늘어나면 또 더 늘어나서 30% 40% 그렇죠.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도 상당히 또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매출도 2조 올해 실적이 2조 1,280억 원 가량 예상이 돼서 전년 대비 15% 증가하고 영업이익 역시 뭐 24.8% 가량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인플렉트라가 지금 좋은 상황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 변화되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서 미국을 인플렉트라가 꽉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바이오시밀러 정책에 잘 맞춰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미국에 더불어서 유럽 또 개발 도상국들 우리나라 등등 아시아도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 덕분인지 셀트리온의 수급 상황이 개선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 날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금요일 날 그 외국인 기관의 쌍크리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8월 27일 날의 양상을 좀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외국인이 12만 주 들어왔습니다. 12만 주. 엄청납니다. 외국인 12만 주 그리고 기관이 22만 주 들어왔는데요. 이거 양쪽이 들어오고 개인만 팔고 나갔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상당히 금요일 날 좋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지금 금요일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금요일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저번 주에 수, 목, 금 다 그렇죠. 그랬네요. 네. 3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가 들어왔다. 라는 점이고요. 그 중에서도 연기금의 계속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 그러면 또 가장 최후의 보수적인 보루, 장기 투자의 달인이죠.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국민의 연금을 또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그런 점에 따라서 진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데 여기 지금 셀트리온에 지금 8월 18일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그냥 계속 매수합니다. 계속 매수하고 그런 점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금융 투자에서는 약간씩 파는 게 있지만 얘들 마이너스 있지만 8월 27일 날은 또 9만 6천 주 샀기 때문에 매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 매수해주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투신 역시 투자 신탁도 많이 사주고 사모펀드도 꽤 많이 사주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뭐 현재 상황에서 뭐 5만 2천 주 파는 걸로 나타나지만 지금은 이제 아침 장 초반이기 때문에 장 후반까지 쭉 지켜본다면요. 오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뭐 판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5만 2천 주 파는 것처럼 시장 끝날 때까지 가더라도 워낙에 또 최근에 저번 주에 3일 연속 외국인이 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개선 효과가 셀트리온의 상방 추세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약간 0.34%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문제 없는 상황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앞으로 주가는 어떨까요? 그렇죠. 앞으로 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 드디어 돌파한 이후로 굉장히 또 추세 상황이 쭉쭉 뻗어나가는데 이런 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약간 눌려가는 것과는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최근의 흐름들 한 2주, 3주 동안의 흐름들을 보시면요. 하락 추세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단기 하락 추세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에 반대로 셀트리온은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상승 추세로 돌아서서 120일 이동평균선의 상승 돌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고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5일 이동평균선까지 위로 뻗어오르고 10일 이동평균선도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위로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는 정배열 현상이 드디어 셀트리온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 정배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0일과 60일선은 아직 120일선 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레퀴로나주도 현재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레퀴로나주가 코로나 치료제죠. 코로나 치료제 환자에게 굉장히 많은 환자에게 투여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지금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환자에게 13,157명의 환자에게 또 투여를 했습니다. 그 밖에 뭐 혈장 치료제의 경우도 많이 승인받아서 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합니다. 그 코로나 치료제로서 지금 뭐 미국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전 세계적으로 잘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셀트리온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좋은 상황 나타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호재가 많았지만 그간 주가에 잘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인플렉트라 호재에 더해서 레퀴로나주 호재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주가도 좋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C소프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까지 이거래일 연속 52주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지금 52주 최저가를 기록 중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이건 이제 그 블레이드 앤 소울 네. 2 게임이 나왔는데 과금 방식이 예전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NC소프트가 이제 MMORPG에 우리나라에 이제 약간 선구자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돈만 밝히는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돈 쓰면서 게임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 오전점 분석에서도 방송을 했었어요. NC소프트에 대해서. 네. 그 당시에도 막 어떤 사람들이 막 트럭이랑 버스 막 이런 거 대절해가지고 그 NC 본사에 가가지고 막 시위하고 막 이런 거 그때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NC가 정신 안 고쳐먹으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제가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신을 지금 똑바로 차리고 그 고객 위주의 게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플레이어 위주의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제 돈 밝히는 정책으로 이번에 또 틀었거든요. 신작에서. 이게 이제 또 잘 될 때는 잘 될 수 있는데 이 처음에 리니지가 나올 때, 리니지 1이 나올 때쯤인 때는 우리나라 MMORPG가 거의 많지가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 리니지 1이라던가 괜찮았어요. 그래픽이 그 당시에는. 왜냐면 그때 막 저 진짜 그 생각나는데 저 어릴 때였는데 저 어릴 때 막 바람의 나라 이렇게 2등신 머리 크기랑 키랑 2등신 캐릭터에서 갑자기 이제 뭐 6등신, 7등신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 뭔가 그래픽 개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리니지 2가 나왔을 때 또 그래픽이 확 3D 그래픽으로 바뀌고 이런 뭔가 혁신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리니지의 혁신성보다는 일단은 돈을 좀 땡기고 보자 라는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뿔난 것 같은데 게임을 리니지나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예전 그렇죠. 리니지 1 같은 거 게임으로 그 현질이라고 하죠. 현금 결제해서 하는 거 그거를 실제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결제를 하면요, 얼마 정도 현금을 지르면 그 게임에서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 되게 상위권 귀족처럼 생활할 수 있을까? 얼마 정도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생각보다 이게 금액이 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제 생각에 상위권을 하려면 한 1억?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뭐 몇십만 네. 원, 몇십만 원도 되게 크잖아요.
몇만 원, 몇십만 원만 넣으면 그 정도 되겠지. 네. 진짜 나는 게임에서 내가 이렇게 어깨 피고 다닐 수 있는 네. 되는데 진짜 억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게임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뭐 칼 하나, 아이템 하나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옷, 갑옷 하나 뭐 이런 거 사려면요, 억대로 해야지 그래도 내가 잘난 척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저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리니지 M이 20억이던데요. 아 진짜요? 네. 아 20억.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거의 뭐 집 한 채를 집 어휴. 몇 채를 사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없으면 또 못하는, 돈이 없으면요 현실에서도 노예인데 네. 게임하면서도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20억이면 근데 진짜 이거는 네. 집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노예인데 내가 굳이 게임하면서 게임 이제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스트레스 풀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무슨 게임하면서 거기서도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 과금을 안 할 거면은, 돈을 안 지를 거면은 안 하는 게 낫는데, 그럼 결국 부자들만 하는 게임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들만 한 게임이라고 치기에는 그렇다고 막 그래픽적인 혁신이 그런 것도 없어요.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예전에 그래도 NC가 그때 김택진 사장 회장이 처음 했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없어가지고, 블레이드 앤 소울도 그렇고, 블레이드 앤 소울 1 같은 경우 처음 나왔을 때 그래도 그나마 막 스토리 모드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스토리 따라가는 그런 거 저도 해본 적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 그런 다른 차별성이 없다. 차별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모든 컨텐츠들은 다 차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도 그렇잖아요. 방송도 이제 다른 방송 대비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지 이걸 보지. 굳이 여러분이 차별성 없으면 돼 유튜브 들어와서 이거 클릭하려면은 귀찮잖아요. 그냥 TV 틀어서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송 너무 많으니까 경쟁사들. 그래서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NC의 정책은 차별성을 잃어가고 있다. 근데 예전에 과금 돈 땡기는 그 수천만 원, 수억 땡기는 이 과금 정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혁신이 없으면은 올라가기 네. 힘든 뭐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래서인지 신작 출시 이후에 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향하는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네. 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연기 활성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지금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이요. 네. 충전이라는 게 결국 현금으로 충전해야 돼요. 돈을 써야 한다. 네, 우리가 뭐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네. 핸드폰 배터리 하루 이틀 쓰면 다 닳아서 못 쓰잖아요. 그렇죠. 뭐 연결해가지고 또 충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현금을 계속 충전을 해야 돼요. 이게 뭐 게임머니를 충전하면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을 현금을 충전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내 월급이 여기로 다 빠져나가는 현상. 저런 게임인가 봐요. 네. 아니 근데 저거는 이제 네. 동영상이라서 그렇고 실제로 네. 저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거는 그 처음에 홍보할 때 그 마케팅 할 때 이제 동영상 이렇게 그래픽 좋게 만들어서 하고 인게임 상황, 게임 내부 상황 저렇지가 않아요. 저 정도 그래픽이 엄청 좋잖아요. 지금 완전 현실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원래 이제 홍보 마케팅용 동영상은 따로 만들고 인게임 영상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이게 좀 너무 심하다. 과금 이런 게 너무 심하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주가적인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고, 뭐 열심히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MMORPG가 경쟁사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MMORPG 너무 많고 좀 MMORPG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안 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뭐 롤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한 판에 끝나서 이제 빨리빨리 끝내는 거. 이제 빨리빨리 끝나고 한 게임 하고 이제 집에 가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한번 하면 캐릭터 키우려면은 막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주말에도 막 밤새서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생활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 많이 힘들고, 예전에 그리고 리니지 아저씨들 있잖아요. 리니지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이 돈을 투자를 했는데 게임에다가. 근데 그 리니지 아저씨들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좀 경제 활동을 안 하게 되는,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금할 경제 능력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SC소프트가, 근데 이제 그러면 린저씨들이 없어지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경제활동 못하면요 과금 그 밑에 이제 20대 30대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NC소프트의 게임들이 젊은 층이 하기에는 또 안 좋은 이미지가 좀 프레임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당히 NC소프트의 새로운 뭔가 혁신이 없으면은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작을 출시한 게 NC소프트뿐만은 아닌데요. 다른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최근에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작 기대감의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대표적인 배틀그라운드는 원래 하고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이 IP를 활용해서 계속 뭔가 파생된 게임들을 또 만듭니다. 또 만들어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연내 출시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사전 예약자 수가 2,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 2,800만 명이면 엄청나죠. 글로벌 사전 예약수,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거 절반 이상이 예약했다. 근데 우리나라만 아니고 글로벌이니까 글로벌적으로 잘 하고 있고 9월 말 10월 초까지 글로벌 4천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약간 예전 게임이라서 뭐 고인물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서 새로 또 뭔가를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신작의 신작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굉장한 또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근데 일단 2,800만 명 확보했다는 것 자체도 아직 뭐 절반의 성공인 것 같습니다. 네. 절반은 성공했다. 라고 보고 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도깨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도깨비가 이제 이 실제 게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도깨비 그죠 뭐 이게 몬스터죠. 우리나라 몬스터로 보실 수 있겠고 도깨비를 뭐 찾아서 떠난다라는 모험 세계관 이런 건데요. 도깨비 수집 어드벤처인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왜 그러면요. 도깨비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주요 타깃은 약간 아동용 스타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진짜 귀엽네요. 네, 아동용 스타일로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실제 아동들은 이런 게임 잘 안 합니다. 실제 아동들 이런 게임 잘 안 하고 막 총 쏘는 게임 있잖아요. 총 쏘는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게임도 많이 하고요. 이런 게임 누가 많이 하느냐? 이제 성인들이 또 많이 해요. 실제 아동용 타깃이지만 네. 성인들이 많이 하고 성인이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많이 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성인들이 이제 많이 해야지 지갑을 벌리기 때문에 성인이 돈이 많잖아요. 아동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목표는 이제 아동용이지만 실제 고객은 성인이다. 실제 하는 놈은 성인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펄어비스 상당히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게임수에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게임주들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지금 약간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막 펄어비스 막 10% 막 이렇게 오르고.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펄어비스랑 뭐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에 지금은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그 카카오 게임즈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그때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잠깐 여기 차트 한번 볼까요? 그때 이제 잠시만요. 이 카카오 게임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7월 26일 날 이때 오딘이 뭐 나왔었어요. 오딘 근데 그때 오딘이 1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게 흥행을 하든 뭐 신작이 잘 되든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도 아니고 펄어비스, 크래프톤도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왜 NC를 사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브랜드 가치가 확고하면 NC소프트 이런 거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NC는 워낙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NC의 약간 혁신성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가는 양상이라서 지금 린저시들이 좀 떠나간다라는 기존의 이 고객들이 떠나간다라는 것 때문에 NC소프트도 약간 너무 떨어지는 칼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도 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혁신성 뭔가 나오면은 그때는 뭐 들어가면 하겠죠. 싼 맛으로 이제 NC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아니다. 100만 원에서 지금 63만 원까지 떨어져도 지금은 좀 아니다 보고 저는 예전부터 말하던 컴투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봐봐요. 이 컴투스의 차트도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지금 펄어비스랑 저기 뭐냐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뭐 NC소프트 저쪽 난리 났는데 얘는 그냥 자기 마이 웨이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요 이렇게 내리막 타다가 분명히 올라갑니다. 저는 뭐 그렇게 봐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뭐 게임주들 다른 애들이랑 완전 다르게 움직이는데 그 NC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NC는 여기서 완전 급락세잖아요. 이거는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거는 약간 NC의 지금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좀 주저해지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완만하게 내려오고 브랜드 가치 훼손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플레이어 숫자, 대회 참가자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줄어드는 양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컴투스 또 새로 업데이트 앞두고 있고 하니까 저는 컴투스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요. 뭐 넷마블도 그래요. 넷마블도 괜찮습니다. 넷마블도 이제 완전 이건 그냥 조용하죠. 넷마블도 차트 보시면요. 조용합니다. 이것도 이제 넷마블 게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뭐 제2의 나라 뭐 이런 거 했는데 제2의 나라 할 때 잠깐 반짝 올랐다가 제2의 나라 할 때 이렇게 반짝 이렇게 올랐다가 그 뒤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요즘 게임주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주회사 격으로 많이 판명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투자했던 게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대주주가 넷마블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떨어진 양상이긴 한데요. NC소프트 다시 볼까요? NC소프트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NC소프트에 지금 여기 보시면요. NC소프트 주주 상황 보시면 김택진이 주주가 제일 많지만 넷마블이 8%나 됩니다. 8.8%. 그래가지고 이런 것에 따라서 떨어졌지만 저는 이렇게는 안 봅니다. 넷마블이 물론 NC를 많이 갖고 있지만 넷마블은 다른 기업들도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하이브 보세요. 하이브 넷마블 19%나 갖고 있어요. 하이브 BTS로 대박 났잖아요. 그쵸? 이런 거 잘 되고 있고, 하이브 지금 BTS 뭐 잘 되고 있고, 코웨이, 넷마블 대주주잖아요. 25%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이브랑 코웨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NC는 뭐 8%밖에 안 갖고 있어요. 8%밖에 안 갖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많이 넷마블이 조정받는다. 이거는 약간은 좀 괴리율이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넷마블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임들도 좀 잘 되고 있고 제2의 나라도 뭐 그냥 무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망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엄청 흥행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무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괴리율이 너무 커졌다. 넷마블과 이 컴투스가 지금 뭔가 매수를 한다면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 지금 신작 출시 모멘텀이 있지만 온도차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짚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는 카나리아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펄어비스 매수가 95,000원, 비중 0.5%입니다. 60에 고점 매수를 들어갔는데 전망 부탁드릴게요. 항상 알찬 내용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9만 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96,300원, 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총 3위 자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시가총액 급등. 시가총액 급등.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닥 3위가 됐습니다. 네. 오늘. 와, 이게 굉장합니다. 지금 펄어비스가 3위가 돼가지고 원래 이제 금요일까지만 해도 5위였거든요. 5위였는데 지금 갑자기 또 3위로 올라서 5위도 굉장히 높은 거였어요. 그렇죠. 펄어비스가 사실 뭐 7위, 8위 뭐 이렇게 돼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지금 3위까지 올라왔는데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그 뒤를 이어서 HLB가 오늘 역시 또 급등해서 4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 좀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어요.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도깨비가 지금 새로 신작 기대감 여러 가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많이 오른 거 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 뭐 도깨비 수집 오픈 월드 이겁니다. 액션 어드벤처인데 이런 것들이 국내산 약간 그런 느낌이 나지만
또 외국 사람들한테 잘 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스컴 2021에서 공개를 해서 이런 행사에서 좀 잘 호응이 좋았다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잘 매출이 확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에 올라간 거고 여러 가지 콘솔 집에서 할 수 있는 콘솔 게임과 PC 게임 둘 다 뭐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들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지금 뭐 9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비중은 0.5%네요. 비중이 0.5%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신경은 크게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신경은.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중에 펄어빗이랑 HLB의 순위가 바뀌었어요, 전문가님. 네네. HLB가 오늘 너무 잘 오르네요. HLB. HLB가 지금 3위까지 다시 3위까지 올라가네요. 올라갔네요. 네. 네, 이제 HLB 13% 오르면서 3위까지 올라가고 펄어비스도 다시 4위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펄어비스도 뭐 좋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HLB도 좋은 네.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면은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95,000원에 들어갔다는 건 단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손절선을 딱 정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손절선을 좀 정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 95,000원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거의 지금 가격대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들어가셔서 한 뭐 9만 원대, 9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시면은 좀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목표가는 지금 추세가 굉장히 또 살아나고 있는 시가총액 3위, 4위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잡고 추세에 따라서 접근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거래량이라던가 모멘텀 추세 이런 것도 좋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으로 재빠르게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빗은 지금 신작 도깨비 모멘텀이 전해지면서 시총이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총 싸움이 지금 HLB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인데요. 하지만 지금 펄어빗 매수가가 95,000원 정도신데 손절 라인 9만 원으로 잡아보시고 초단기적으로 조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소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 박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이 위기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위기론 중에 하나가 대만의 TSMC 경쟁사입니다. 파운드리 쪽으로. 하지만 이제 경쟁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우위를 설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저력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투자 확대에 따라서 경쟁에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막강한 근거는 삼성전자가 3년간 200조 가량의 반도체 투자 전망이라는 점이죠. 돈을 엄청나게 푼다 그랬죠 최근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를 하자마자 240조 푼다 그랬고 여기서 이제 반도체 쪽에다가 3년 동안 또 200조 푼다고 했으니까 파운드리 시장을 본격 공략하겠다. TSMC를 제치겠다. 가뿐하게 제치겠다. 돈의 힘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막강한 그런 유보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점이 돋보이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지속 부담이 된 점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또 지켜보고 있는 많은 좋은 수급원들이 있습니다. 기관은 또 좋아요. 최근에. 기관은 좋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8월 27일 금요일에도 230만 주 매수를 해줬거든요. 자, 그리고 저번 주말에도 매도한 것도 있지만 매수한 게 더 컸습니다. 매도한 양보다 매수한 양이 더 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투신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법인, 금융투자 등등이 열심히 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에서 네. 기관이 만약 이긴다면은 또 이런 점들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배당을 많이 주죠. 배당을 뭐 거의 한 4%가량 줍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을 주기 때문에 분기마다 배당받는 재미를 쏠쏠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점들에 따라서 단기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좀 조급해하지 말고 삼성전자 이렇게 중장기 투자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삼성전자는 투자 계획도 있는 만큼 한번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지금 또 혼조 양상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다시 또 빨간불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살짝 좀 힘이 붙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중국 시장을 살펴보시면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또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반전을 했는데요. 0.2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520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탄력을 조금씩 더해가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